그날 동창회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무시당했습니다. 넌 아직도 조용하고 볼품없네. 중학교 때부터 그를 짓밟던 그 친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말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재단 예금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자. 수백억 원 규모의 예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비상이 걸렸고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까지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했던 한 남자. 그는 어떻게 의대에 진학했고 전문의가 되었으며 의료재단 이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함이 어떻게 가장 강한 울림이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시내 한 병원장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과 의학 저널 몇 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3학년 교실,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제 성격이었고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노트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는 정확히 대답했고 시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존재감이라는 것은 성적표에 적히지 않는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끼어들어야 하는지 몰랐고 굳이 그래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한 번 받지 못하는 그저 지나가는 배경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리고 모든 아이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모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촌스럽다. 어느 날 민준이가 복도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얘 진짜 재미없어. 말도 안 하고. 민준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교실에서, 체육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반복될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인생 재미없게 살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교과서를 펼친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들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는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으셨다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걸까요? 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투명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였으니까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인생 재미없게 살 거야. 그 말이 맞을까요? 정말 제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 의미도 없이 흘러가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교복 단추를 나눠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함께 찍자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겨둘 추억이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 대한 선입견도 과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 전학 온 조용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입학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학 시간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앞머리를 귀에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그 학생은 지민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보이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받아들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2차방 정식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풀이를 따라 적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지민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지민이는 종종 문제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공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것뿐이에요.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와 지민이는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습실에서, 때로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도 우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민이는 점점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방과 후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나 너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졌어. 고마워. 저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중학교 때 들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럽다는 말, 재미없다는 말, 인생 재미없게 살 거라는 말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고 지민이는 제 곁에서 자기 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상의 무언가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긴 여정의 첫 페이지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조용했던 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과거의 그 말들이 언젠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게 될지 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저와 지민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방과 후에도 함께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관계가 깨질까봐, 제가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민이가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지도 않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사 가자고 하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져서 다음 달에 이사 간대.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민이가 떠난다는 것,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전학 가야 할 것 같아.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요? 한 달 후. 학기 끝나고. 한 달.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판의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방과 후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좀 걸을래? 우리는 학교 뒷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처음으로 누군가 날 믿어준다고 느꼈고.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쳐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이사를 가지 않을 방법, 아니면 최소한 연락을 유지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민이 아버지의 발령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별을 앞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요.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말없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꼭 될 거야.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학교 때 들었던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재미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민이는 작별 인사를 하러 학교에 왔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지민이를 저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는 교실 밖 복도에 섰습니다. 연락할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지민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꼭 의사 돼요. 네, 꼭이요.
지민이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의대에 가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지민이가 믿어준 그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조용하다는 이유로, 말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공부의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지쳐갔고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의대를 가기에는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의대는 쉬운 길이 아니야. 선생님의 말은 조언이었지만 제게는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다른 과를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저를 보냈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통화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요. 선생님이 다른 과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지민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들려? 네. 힘들면 말해. 혼자 견디지 마. 나는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있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했고 점심 시간에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조용했던 제가 먼저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올랐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 성적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는구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지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믿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 문제씩 풀어나갔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재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학교 때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무시당하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적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점수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의대 진학이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지민이가 받았습니다. 붙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민이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진짜? 정말? 축하해. 우리는 한참을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지민이를 다시 만나는 그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과대학 1학년 봄,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캠퍼스는 넓었고 사람들은 낯설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데 낯선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첫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위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우수한 학생들이었고 저는 그중 평범한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공부했고 저녁에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본과 과정이 시작되면서 공부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매일 새로운 질병과 약물, 치료법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잠을 줄이며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그날 강의는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결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고 외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던 우리의 약속도 이제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지민이가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응,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공부가 좀 많아서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저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긴 시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코앞이었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3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병원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하고 회진을 돌고 처치를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대답하지 못하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의대를 다닌다고. 한 교수님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 실습 중이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교수님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눈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였습니다. 깨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도 각자 바빠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4학년 여름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실습과 시험, 과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몸이 망가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쉬면 뒤처지고 계속하면 쓰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야, 왜 전화 안 받아? 걱정했잖아.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바빴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쓰러졌어요. 병원에서요. 전화 너머로 지민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과로래요. 그게 괜찮은 거야? 너 지금 제대로 먹고 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건강이 먼저야. 그럴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할 일이야? 너 죽으면 어쩌려고?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민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혼자 견디려고 해? 왜 나한테 말 안 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나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그만 혼자 견디지 마. 우리는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꼭 만나자. 여기 멀잖아요. 상관없어. 너 보러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 위로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민이는 예전보다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지민이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할 거 없어.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우리는 카페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들었던 것들, 두려웠던 것들, 외로웠던 것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의대까지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완벽할 필요 없어.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사이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연락하자. 네, 꼭요. 지민이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고 저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공부 시간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민이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기로 힘들 때는 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의사가 쓰러지면 누가 환자를 돌보겠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일상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졸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쉬어가도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지민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의과대학 5학년 가을,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6시간은 자려고 노력했고 식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제 몸과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지민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여유도 좀 생기고. 다행이다. 진짜 걱정 많이 했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줘.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챙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웠습니다.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의대 생활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본과 4학년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여러 과를 돌며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각 과마다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내과 병동에서 한 할머니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진을 돌 때마다 할머니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고생이 많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편안하신 게 중요하죠. 참 착한 학생이야. 의사 되면 좋은 의사 될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나 인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회진 시간 외에도 시간이 나면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학생, 바쁠 텐데 자꾸 와서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할머니 말씀 듣는 게 공부가 돼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운 일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학생, 고마웠어. 덕분에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꼭 좋은 의사 되렴. 약속이야. 네, 꼭요. 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빈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제가 의사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마지막 학기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민이가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앞 카페에서 지민이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따뜻한 음료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많이 좋아 보인다. 안색도 좋고. 이제는 괜찮아요.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실습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인턴하고 레지던트 해야죠. 아직 어느 과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서울로 이직했어.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너랑 가까운 데 있고 싶었어. 저 때문에요? 응. 너 때문에. 지민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 나도 내가 필요해.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민이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 필요해요. 처음으로 존댓말이 아닌 말이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 교수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의대생이 아닌 예비 의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는데 지민이가 보였습니다.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학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일어났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내 졸업식인데.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나도 기뻐. 내가 이뤄낸 거니까. 우리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에요. 힘들 거야. 인턴, 레지던트 다 힘들다고 하잖아.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당신이 있으니까요. 지민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민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그래. 너 없었으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한 잔 나눴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네, 함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에 대해, 각자의 꿈에 대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지민이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라도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환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저는 선배 의사들을 도우며 처치에 참여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휴게실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당직 힘들지? 파이팅!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 짧은 문자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버텨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저는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내과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며 치료할 수 있는 과였습니다. 조용한 제 성격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겨울, 저는 지민이에게 청혼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 벤치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지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는 눈 내리는 공원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날씨였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조용했던 제 인생에 가장 큰 목소리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 재미없게 살 거라던 그 말이요.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고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와 지민이 그리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통로 끝에 서 있는 지민이를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민이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했습니다. 지민이 옆에 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민이만 바라봤습니다. 지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의대 교수님들, 동기들, 병원 선배님들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한쪽에서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의사가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 행복하게 살아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난 지민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제를 물어보던 그때가 말입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당연하죠. 당신은요? 나도. 우리는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고마워. 지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 나를 선택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이 절 포기하지 않아서요. 지민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 차가 되고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지민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꿈꿨던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 생기는 의료재단에서 일할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던 일과 맞았습니다. 저는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서울 한편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환자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는 순간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실감했습니다. 지민이는 제 곁에서 병원 운영을 도와주었습니다. 회계를 봐주고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말 있어. 응?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좋은 아빠 될 거지? 당연하죠.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민이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지민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한번 가봐. 이제 달라진 너를 보여줄 때가 됐어. 굳이 보여줄 필요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야.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잖아. 지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너 누구였지? 저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 맞다. 조용하던 애. 이름이 뭐였더라?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은행 이야기, 자신의 직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조용하네. 뭐하고 살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하고 있어요. 의사? 어디서? 서울에서 병원 하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모 동네 의원이겠지. 그래도 나름 잘 됐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지만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사람들이 지민이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부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민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남편 병원 운영을 돕고 있어요. 아, 그래요. 민준이는 관심 없다는 듯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은행에서 일하세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은행 이름을 댔습니다. 큰 은행이었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기 우리 거래 은행이네요. 재단 예금도 거기 있고요. 재단이요? 네, 남편이 의료재단 이사예요.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어떠세요? 저희가 큰 거래처라 궁금해서요.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갈까요? 몸이 좀 불편해서. 네, 그럽시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어땠어? 당신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잖아. 그리고 저 사람 보기 싫었어.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증명할 필요도 없어. 우리 행복하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함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VIP 고객 담당자가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몰라봐서.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술 한 잔 같이. 됐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민이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닮았어. 당신 닮았어.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당신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봅니다.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제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민이가 저녁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저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가끔 중학교 때를 생각합니다.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시당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세상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삶은 울림으로 가득합니다. 환자들의 감사, 아내의 사랑, 아이의 웃음.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채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민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이가 우리 곁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평온한 저녁입니다. 행복해? 지민이가 묻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조용한 아이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의사입니다. 여전히 조용하지만 제 존재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 지민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